이제 그만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 형, 하지만 아직 정리할 게 남아있잖아요. 정리할 게 뭐가 더 있다고?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어? 우리만 계속 이러고 있으면 뭐해? 그래도 저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병실 복도 끝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한 마리 고양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그건 병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 하지만 계속 저기 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막내 말이 맞아? 며칠째 저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 동물은 동물이야. 감정이입하지 마. 그때 고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작은 생명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죠.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족이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겪게 된 특별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작은 생명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병실 복도 끝을 지키던 고양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김 씨 가족은 여전히 병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한 달을 보냈던 그 병실 앞에서 가족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서 있었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장남 민수가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도 아버지를 잃은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차남 민철이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우리 이제 뭘 해야 하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막내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살의 대학생인 그녀의 시선이 자꾸만 복도 끝으로 향했거든요. 저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눈에 밟히던 그 작은 존재 말입니다. 회색빛 털을 가진 그 고양이는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줄곧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지나가도, 청소부 아저씨가 걸레질을 해도, 면회객들이 왔다 갔다 해도 고양이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 고양이 말이야.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오빠들은 이미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슬픔에 젖어 다른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병실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온기로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차가운 공기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흰 시트가 깔린 침대는 마치 아무도 누웠던 적이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만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개인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하지? 민철이 물었습니다. 필요한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처분하자. 민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막상 손을 대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낡은 안경 하나, 익다만 신문 한 장, 반쯤 비어있는 물컵,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호두과자 한 봉지에도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거든요. 심지어 베개에서는 아직도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야옹. 가늘고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죠. 미나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또 저 고양이네.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계속 저러고 있으면 다른 환자들한테도 방해가 될 거 아니야. 왜 계속 저기 있는 걸까? 미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고양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데 혼자만 저기서. 민철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길고양이잖아. 따뜻한 곳을 찾아온 거겠지. 요즘 날씨가 쌀쌀하니까. 하지만 미나의 마음속에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고양이의 눈빛이 단순히 따뜻함을 찾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고양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시던 집은 여전히 그분의 흔적으로 가득했거든요. 현관에 놓인 아버지의 구두, 거실 소파의 아버지 자리,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버지 필체의 메모지까지. 모든 게 그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산만해졌습니다. 아버지 보험 정리는 다 됐나? 장례비는 어떻게 처리하지? 하던 일을 멈추고 중얼거렸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글자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다가도 문득 빈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하다가 말을 멈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이해한다며 어깨를 두드려줬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막내 미나는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거든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고 노트에는 엉뚱한 낙서만 가득했어요.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나를 괴롭힌 건 그 고양이 생각이었습니다. 아직도 병원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누군가 돌봐주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수업 중에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그 작은 회색 고양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언니, 밥 먹어. 룸메이트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안 먹고 있잖아. 응, 먹을게. 미나가 대답했지만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뭘 해도 집중이 안 됐죠. 그날 밤 미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당직 간호사가 친절하게 응답해 줬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3층 복도 끝에 있던 회색 고양이가 아직 있는지 궁금해서요. 며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환자 가족인데.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아, 그 고양이요. 네, 아직 있어요. 먹이를 주려고 해도 잘 안 먹더라고요. 물만 조금씩 마시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정말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호소에 연락해 볼까 했는데 워낙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도 않아서. 전화를 끊은 후 미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고양이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걸까요? 단순한 동물보호 본능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버지와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이틀 후 미나는 참지 못하고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고양이가 사라져 있으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아픈 건 아닐까? 갖가지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과 똑같은 자세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웅크리고 있었죠. 다만 며칠 전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고양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미나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고양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 자신의 뒤쪽, 정확히 아버지의 병실 방향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곳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나는 고양이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말랐어요.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분명했죠. 넌 왜 계속 여기 있는 거야?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작은 울음소리를 냈어요. 야옹. 그리고는 미나의 손을 살짝 건드리더니 복도 끝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미나가 따라가자 고양이는 벽 한 구석에서 멈춰섰어요. 거기엔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청소용품 보관함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죠. 뭐가 있는 거야? 미나가 몸을 웅크리고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니 작고 딱딱한 물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낡은 열쇠고리였어요. 열쇠고리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달려 있었는데 거기엔 손으로 새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미르에게 아빠가. 미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르? 그게 뭐지? 누구 이름인가? 고양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더 애절하게 들렸어요. 마치 뭔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죠. 미르, 혹시 내 이름이야? 미나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깜짝 놀랐죠. 그럼 넌 아빠를 알고 있었던 거야. 이번에도 고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열쇠고리를 코로 건드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미나는 열쇠고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열쇠는 2개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문 열쇠 같았고 다른 하나는 작은 자물쇠용 열쇠 같았어요. 이게 뭘 여는 열쇠일까?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르가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따라가니 미르는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병실 문을 향해 작게 울었어요. 설마 아빠 병실과 관련이 있는 건가? 미나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난 병실인데 뭔가 더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실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버지 병실을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봐도 될까요?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허락해 줬어요. 물론이죠. 열쇠 드릴게요. 병실 문이 열리자 미르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아래쪽으로 가더니 바닥을 발로 긁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그 자리를 자세히 보니 바닥 타일 하나가 살짝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타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천에 쌓인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꺼내보니 낡은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미르와의 일기 라고 적혀 있었죠. 미나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미르가 옆에서 조용히 앉아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2023년 3월 15일. 오늘 병원 복도에서 작은 고양이를 만났다. 회색 털에 초록빛 눈을 가진 아이였다. 처음엔 그냥 길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을 맴돌았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부터 병원에 나타났다고 한다. 미나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입원하신 게 일주일 후였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22일. 미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우리 옛날 집에서 키우던 개 이름이었는데 왜 그 이름이 생각났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은 너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데 미르는 매일 내 곁에 있어준다. 눈물이 미나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월 3일. 오늘 미나가 왔다. 미르를 보고 신기했다. 미르도 미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이들에게 미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괜히 걱정시킬까봐 말하지 못하겠다.
4월 18일. 병세가 좋지 않다고 한다. 미르는 뭔가 아는 것 같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와서 내 손을 핥아준다. 이 아이는 정말 영특하다. 미나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5월 1일. 미르에게 특별한 선물을 만들어줬다. 나무 조각에 이름을 새겨서 열쇠고리를 만들었다. 미르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한 아이다. 바로 미나가 찾은 그 열쇠고리였어요. 5월 10일.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미르야, 내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미르가 이 노트를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미르를 돌봐주기를 부탁한다. 미르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특별한 아이다. 미나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미르가 다가와서 미나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미안해, 미르야. 우리가 몰랐어. 아빠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랐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와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왜 혼자 여기? 민수가 말을 멈췄어요. 미나가 노트를 들고 울고 있고 고양이가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오빠, 이거 봐봐.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남기신 거야. 민수와 민철은 노트를 돌아가며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친숙한 글씨체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민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분명히 아빠 글씨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구나. 미르가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조용한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미르야. 민수가 무릎을 꿇고 미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너를 몰라봤어. 미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에 코를 대었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철도 다가와서 미르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해드리지 못한 일을 내가 해준 거구나. 가족들은 그제서야 미르가 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르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미나가 물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야죠. 민철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내 아파트는 애완동물 금지거든. 오빠 걱정 마세요. 제가 데려갈게요.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르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미르가 미나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날부터 가족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미르라는 작은 친구가 곁에 있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와봤어야 했는데. 민수가 후회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민철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버지도 우리가 미르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병원을 나서기 전 가족들은 아버지의 병실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미르도 함께였어요. 고양이는 병실 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대 앞에서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잘 가세요, 아버지. 미나가 속삭였어요. 미르는 저희가 잘 돌볼게요. 약속드릴게요. 미르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미나의 다리에 몸을 기대며 복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아픔을 혼자 견뎌야 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작은 선물, 미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은 존재를 통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르를 집으로 데려온 첫날, 미나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컸거든요. 미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기숙사방 구석진 곳에 숨어서 나오질 않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사료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물그릇만 살짝 건드릴 뿐이었죠. 미르야, 괜찮아.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미나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미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 온 것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더 큰 문제는 룸메이트였어요. 미나가 미리 말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언니, 미안한데 나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해. 룸메이트 지연이가 연신 재채기를 하며 말했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의사가 함께 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미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숙사 규정상 애완동물 사육도 원칙적으로 금지였거든요. 몰래 키우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사감 선생님께 들키면 퇴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죠. 어떻게 하지? 미나가 절망스런 마음으로 오빠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집도 상황이 안 좋아. 민철이 미안해했어요. 아이들이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난리가 났어. 아내도 반대하고 있고. 정말 미안해.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규정 때문에 정말 못 키우겠어. 관리사무소에서 이미 경고를 받았거든. 이웃 주민이 신고했나 봐. 일주일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미르는 계속 밥을 거부했고 밤마다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죠. 미나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수의사에게 데려가니 스트레스성 식욕 부진이라고 했어요. 환경 변화로 인한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미나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다시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빠가 부탁하신 건데. 그게 고양이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기가 이 아이에게는 익숙한 곳이니까요. 그날 밤 미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르가 침대 밑에 숨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울고 있었거든요. 그 울음소리가 마치 아버지를 찾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미르야. 내가 무책임했나 봐. 미나가 바닥에 엎드려 미르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부탁하신 건데 내가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하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르가 잠시 울음을 멈추고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죠. 미나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미르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특별한 아이다. 그럼 내 마음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도? 미나가 속삭였어요. 미르가 천천히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미나의 손을 살짝 건드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미르가 원하는 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신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르야, 우리 함께 해보자. 미나가 결심을 다지며 말했어요. 아빠처럼은 못해도 내 나름대로 너를 사랑해 줄게.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그날 밤부터 미나는 달라졌습니다. 미르에게 말을 걸 때도 아버지처럼 다정하고 따뜻하게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르야, 아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셨는지 알아. 나도 그 마음을 배우고 싶어. 미나가 바닥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힘들 것 같아. 새로운 집을 구해보자. 처음으로 미르가 미나의 무릎에 올라왔어요. 작고 따뜻한 몸이 떨리고 있었죠. 무서웠구나.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미나가 미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보자. 시간이 걸려도 말이야. 다음 날 미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숙사를 나와 원룸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도 미르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마음먹었죠. 언니, 정말 괜찮아?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될 텐데. 지연이가 걱정했어요.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미르도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미나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빠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알바만으로 원룸을 감당할 수 있겠어? 민수가 걱정했어요. 학업에도 지장이 있을 거고. 오빠, 아버지가 남겨주신 적금이 있잖아요. 그걸 쓸게요. 미나가 말했어요. 그 돈은 내 미래를 위한 거야.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 맞아요. 제 미래를 위한 거예요. 미루와 함께하는 미래 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아빠가 제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미나의 의지가 단단해 보이자 오빠들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작은 원룸을 구한 후 미나는 미르를 위한 공간을 정성껏 꾸몄어요. 아버지의 사진도 걸어두고 미르가 좋아할 만한 놀이터와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무엇보다 창가에는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미나는 매일 미르와 대화를 나눴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들려줬죠. 아빠가 말씀하셨어. 너는 마음을 읽을 줄 안다고. 그럼 내 마음도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미르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먹기 시작했고 미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현관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특히 미나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곁에 와서 위로해줬죠. 어느 날 미나가 중간고사 스트레스와 아르바이트 피로 그리고 미르 돌보기까지 겹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과제와 일, 생활비 걱정까지 모든 게 벅차게 느껴졌어요. 정말 힘들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미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살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많은 책임이었죠. 그때 미르가 다가와서 미나의 뺨에 코를 비비며 작은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미나의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도 힘들 텐데. 오히려 나를 위로해주네. 미나가 미르를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르야.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미르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미르가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고마워, 미르야. 이제 알겠어.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거구나. 미나가 속삭였어요. 아빠가 우리를 이어주신 거야. 그날 밤 미르는 처음으로 미나의 침대에서 함께 잤습니다. 작은 몸에서 나는 따뜻함이 미나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미나는 잠들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미르를 통해 전해주신 선물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는 법,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소중한 스승이었던 거예요. 미르를 통해 미나는 책임감과 사랑, 그리고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미나와 미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작은 원룸 안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처음에 어려움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미나는 미르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책임감, 인내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학업 성적도 오히려 좋아졌죠. 미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봐주니 집중도 잘 됐거든요. 미르야, 오늘 교수님이 내 발표를 칭찬하셨어. 미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덕분인 것 같아. 요즘 마음이 안정되어서 공부도 잘 돼. 미르는 꼬리를 흔들며 미나의 다리에 몸을 비볐어요. 마치 축하한다고 하는 것 같았죠. 오빠들도 자주 놀러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민수와 민철도 이제는 미르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어요. 가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미르도 함께 데려갔죠. 이 녀석 정말 영특하네. 민수가 미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읽어. 그러게. 우리가 슬플 때면 와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면 함께 기뻐해주고. 민철도 고개를 끄덕였죠. 어느 일요일 가족들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미르도 함께였어요. 고양이는 묘소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 안부를 드리는 것 같았죠. 아버지, 미르 잘 돌보고 있어요. 미나가 속삭였어요. 이 아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고 사랑하는 법도 배웠어요. 미르가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미르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특별한 아이다. 맞아, 아빠. 미르는 정말 특별해. 미나가 미르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려준 거죠. 미르가 미나의 얼굴을 살짝 핥아줬어요. 그 작은 혀의 감촉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미나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슬픔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됐거든요. 미르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작은 존재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미르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고마워, 미르야.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선물이 너였구나. 미르가 돌아서서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죠. 병실 복도 끝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미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그 사랑은 이제 온 가족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작은 고양이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